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설비에 사용되는 부품 매칭 박스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만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매칭 박스고요. 그리고 동축 케이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피던스 매칭이 되지 않으면 경계면에서 이제 반사파라는 게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매칭이 되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 케이블과 이 매처와 매칭이 되지 않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55옴, 55옴이 딱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진행하는 전압 전류파를 입사파라고 하고요. 이쪽으로 진행하는 전압 전류파를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포워드파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정파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매칭이 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일부 특정 비율만큼 반사가 돼서 돌아오는 파형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반사파라고도 하고요. 이게 전압 전류 둘 다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리플렉트 파, 이제 웨이브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파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파와 제파의 비율을 관리하는 데서는 이제 정제파 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면 이 갔다가 돌아오는 애들이 생기는데, 내가 준 만큼 다 여기에서 로드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임피던스 매칭이 되지 않으면 일부가 일정 비율이 반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반사를 만드는 그 개수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임피던스라고 했으니까 관련 식을 한번 살짝 구경만 한번 해볼게요. 반사 개수는 이렇게 구한다고 하네요. 앞에가 이제 GL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를 로드라고 한번 볼게요. 이 GL이 이제 로드의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G0라고 되어 있어요. G0는 여기에 이제 그 50옴이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특성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이쪽은 50옴이 정해져 있으니까 뒤쪽에 있는 요 GL이 딱 세 가지 경우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GL이 단락이 되는 경우죠. 단락이 된다라는 거는 서로 이제 붙었다라는 거니까 0옴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다 0옴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러면 50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GL이 50옴이 들어가면 특성 임피던스 G0는 현재 지금 50옴이니까 이제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이제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 0, 그 다음에 또 여기 개방이죠. 개방이 됐다는 여기는 이제 여기가 아예 이제 무한대 임피던스가 존재한다고 한번 봐볼게요. 무한대 임피던스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제 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가 이제 무한대 임피던스가 존재하게 되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 경우가 존재를 하는데, 뭐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0이든 어쨌든 여기에서 1이라는 건 100% 다 반사를 시킨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 마이너스 음수부호가 달려 있었다는 건 위상이 조금 이제 뭐 반대로 가느냐 아니면은 정확하게 똑같은 위상을 가지면서 반사가 되느냐, 차이니까 사실 이거나 둘 다 이 임피던스 관리하는 이제 매처 입장에서, 매처를 바라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뭐 둘 다 반사파가 뭐 100% 다 발생되는다는 얘기니까요. 요건 빼고요. 그러면 어쨌든 50옴이 맞아야지만 이제 여기가 0이 되고, 그러면 그래야지 여기가 반사 개수가 0이 되었을 때 이제 반사파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을 해주는 거죠. 임피던스 매칭을 해야 리플렉트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외에 나오는 용어로는 이제 VSW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입사파와 반사파의 비율을 이제 측정을 해서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입사되는 것과 반사되는 거를 이제 전압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VSWR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전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CSWR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반사 개수를 통해서 이 반사가 되는지, 반사가 얼마만큼이 되는지를 이게 이제 차트로 그려 놓은 거를 바로 이제 스미스 차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다. 그리고 전진하는 걸 이제 포워드, 그리고 반사되는 거를 리플렉트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도체에서 이 플라즈마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포워드 그리고 리플렉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거의 뭐 이 용어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매칭 박스의 심플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 앞에 이제 뭐 보드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어요. 그리고 보드가 달려 있고, 이 보드에서는 이제 위상을 측정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 파형의 크기를 측정을 한다거나 하는 디텍터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로 만약에 얘네를 가변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모터 관련된 파츠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위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임피던스를 하려면 측정을 해서 얘네들을 모터로 구동을 시켜야겠죠. 어떻게 측정을 하든 측정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전압은 그냥 여기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 전압을 그냥 직접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 다운을 해서 전압 파형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류는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유도 기전력을 통해서 이 전류의 파형을, 전류는 지나갈 때에 자기장을 만드니까 그 자기장의 변화에 대한 파형을 전압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파형을 만들면 전류의 파형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의 두 개를 이제 뭐 비교 연산을 해서 뭐 정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을 해서 거기서 발생된 그 연산 값을 바탕으로 이 캐패시터와 인덕터의 위치를 조정을 하는 거죠. 모터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오토 매처가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뭐 구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겼죠. 요즘에는. 왜냐면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 물리적인 접촉을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에 크기를 조절을 할 때 캐패시터만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와 여기의 캐패시터와 여기의 캐패시터 이거를 뭐 로드 튠이라고도 하고요. 뭐 그다음에 뭐 시리즈, 그다음에 패러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요렇게 만들어진 캐패시터를 이제 우리가 백큐 베리어블 캐패시터라고 해가지고 VVC라고 부르고요. 뭐 요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뭐 요런 용어들이 있고요. 대충 요런 식으로 워킹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매칭 박스가 있을 때에 이 매칭 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HF 정도서부터 HF와 LF를 두 개 다 쓰는 설비라 할지라도 HF만 매칭을 하고 LF는 사실 매칭을 하지 않아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매칭 박스에 보면은 간혹 어떤 설비들은 이 HF와 이 LF가 동시에 매칭 박스에 연결은 되지만 사실 듀얼 프리퀀시를 쓴다고 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도 HF만 내부에서는 매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F는 그냥 바이패스 시켜버리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파형이 있죠. 근데 여기를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같은 T만큼 전류가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 요만큼의 T 시간 동안 전류가 지연이 됐는데 얘는 완전히 파형이, 전압 전류 파형이 이걸 전류라고 보고 이걸 전압이라고 보면 파형이 완전 반대가 됐죠. 그래서 이 T만큼의 시간적인 지연이 굉장히 크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같은 T 시간이라고 해도 이 LF에서는 파형이 길기 때문에 요만큼의 차이가 생겼다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뭐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LF 같은 경우에는 뭐 매칭을 따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도체 설비에 한해서는요. 왜냐하면 반도체 설비는 LF 제너레이터와 매처 사이 챔버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주파를 사용하는 HF를 사용하는 설비들은 보통은 요 동축 케이블의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동축 케이블의 길이를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바꿀 때는 이제 별도의 이제 설계적인 측면이 또 다시 이제 반영이 되어야지 되는 거죠. 계산이 다시 돼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선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13.56MHz로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파장의 길이를 우선은 계산을 해야지 되니까 이 주파수분의 광속으로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뒤에 이게 진공 상태에서 진행하는 파형이 아니다 보니까 유전체에 의해서 감쇄율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 감쇄율을 곱해주게 되면 그 감쇄율이 이제 임의로 이제 대부분 한 0.7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0.7이라고 놔두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보통 한 13.56MHz 같은 경우에는 한 14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제너레이터에서 매처까지 이 케이블의 길이를 이제 14m로 잡는 거죠. 그런데 얘를 14m로 잡을 수도 있고 14m로 잡으려니까 이렇게 케이블이 이게 제너레이터와 매처가 가까우면 케이블이 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 말아서 이렇게 꽂아 놓는 거죠. 이렇게 말아 놓는 이유가 바로 이 한 파장의 길이를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이거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붙여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이렉트로 붙여버리는 설비들도 있고요. AMAT 같은 설비들이 보통은 이제 다이렉트로 붙죠, 많이. 그리고 국산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파장의 길이를 이제 뭐 돌돌돌 케이블을 말아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재미삼아서 보시면 우선 LF 같은 경우 400kHz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500m 정도가 나오네요. 단축률 0.7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LF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의 길이도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거죠. 그냥 다이렉트. 그래서 LF는 케이블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지가 않죠.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여기를 꽂혀요. LF 제너레이터에서 이렇게 그냥 길이만큼 잘라서 쓰는 거죠.
왜 이렇게 길다 보니까 사실 1, 2m, 뭐 5m 차이는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HF 같은 경우에는 한 파장의 길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한 파장의 길이를 지키기 위해서 케이블의 길이를 설계된 케이블의 길이만큼 제작해서 쓴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을 돌돌돌 말아놓는 경우가 생긴다. 이 정도만 알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55옴 이 특성 임피던스를 이제 55옴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네요. 이 전력 전송 측면에서는 33옴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호 파형의 왜곡 측면에서는 75옴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중간 정도 55옴에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회사도,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도, 그 다음에 뭐 매처를 만드는 회사들도 전부 다 55옴에 맞추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